안녕하세요, 박사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느라 뒷 배경이 어린이집 같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 정말 힘들죠. 이 박사장도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스크림 업계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이 베스킨라빈스마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해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 박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SPC 그룹의 2023년 실적에 따르면요, 베스킨라빈스의 매출이 약 7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지만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해서 창립 이래 첫 적자 상황에 직면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가 이 베스킨라빈스의 적자를 초래했을까요? 그 네 가지 원인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 불황과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이 베스킨라빈스의 적자 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출은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외식이나 고가 디저트에 대한 소비가 감소했는데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라서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품이 되어버린 거죠. 이 박사장도 요즘 베스킨라빈스를 사 먹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싱글 레그의 가격을 먼저 살펴보자면 2019년도에는 2,800원이었지만 현재는 3,900원입니다. 4년 동안 40%에 가깝게 가격이 인상됐고, 가족끼리 많이 시켜 먹는 4가지 아이스크림인 쿼터의 가격은 또다시 2023년에 17,000원에서 18,500원으로 약 9%가 또 인상됐습니다. 또한 이 현재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매장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대신에 그냥 집 근처 이렇게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런 데 가서 저렴하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요즘 가성비를 중시하는 이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아이스크림이 더욱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본사인 SPC는 베스킨라빈스의 매출 유지를 위해서 할인 행사나 프로모션을 지속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이미 더 저렴한 대안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디저트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탕후루, 버블티, 수플레 팬케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저트가 인기를 끌면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층에서는 유행하는 디저트를 시도하고 이거를 SNS에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후루 이거 아시죠? 이렇게 탕후루 챌린지, 요아정 챌린지 등이 이 SNS에서 유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베스킨라빈스는 노출에서 뒤처져서 점차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킨라빈스 측에서 이런 현재 트렌드를 이해하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베라송이라든지 베라 챌린지를 유행을 시킨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주목을 다시 뺏어올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디저트들은 색다른 경험을 제공을 하면서 예쁜 비주얼로 SNS에서 높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저트를 좋아하는 세대는 주로 이 SNS를 또 어떤 세대보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MZ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킨라빈스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맛과 신제품을 출시를 했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그냥 색다른 맛을 가진 아이스크림보다는 더욱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디저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디저트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스크림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구성에 식상함이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31가지 맛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랫동안 다양한 맛을 제공해 왔지만 아이스크림이라는 한정된 카테고리 안에서 이 새로운 맛을 개발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타 디저트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 베스킨라빈스는 이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늘 새롭고 색다른 맛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스크림의 기본적인 이 크리미한 식감과 단맛에만 의존하는 베스킨라빈스의 제품 구성은 다소 식상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 동안 등장한 다양한 디저트 브랜드들이 이 신선한 맛과 다양한 조합을 선보이면서 베스킨라빈스는 상대적으로 덜 독창적이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원재료 가격 상승입니다. 아이스크림 제조에 필수적인 우유와 이 초콜릿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베스킨라빈스는 이를 감당하면서도 매출을 유지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단순히 마진율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스킨라빈스의 이러한 가격 인상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 대비 원가율이 현재를 기준으로 무려 50% 정도로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베스킨라빈스는 마진을 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 인상된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은 더욱더 베스킨라빈스를 외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베스킨라빈스는 원가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도 그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 소비층 감소입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주요 타깃은 어린이와 청소년인데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도 점점 감소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일반적으로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인데 전 어른이지만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요 타겟이 아이들이 많이 사 먹죠. 이들이 줄어들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는 성인 소비층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제품 특성상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장기적으로 해결하기에도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베스킨라빈스가 적자를 기록하게 된 주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베스킨라빈스는 높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 소비 패턴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원재료 가격 상승, 그리고 소비층의 감소 등 이런 여러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영업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최근 베스킨라빈스 매장에서 구매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박 사장은 물러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화이팅!